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쪽부터 할 차례죠. 자, 202쪽에 202쪽 펴시고. 예? 어디? 자, 문제집에 202쪽 폈습니까? 자, 거기에 10번 문제는 뭐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그 요약집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122쪽에 124쪽에 있으니까 난주 참고하시고, 11번 문제도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뭔가 싶어서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풀어드리는데, 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에요. 자, 거기에 1번 사업 시행자가 법적 손실 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데, 이 무슨 말이냐? 지금 한 10년 전에 서울의 용산 상가에 정비사업하면서 크게 데모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사상자가 많이 나고 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보시면은, 자, 시행자가 법정 손실 보상금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누구에게? 세입자예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다든지 영업 손실을 보상을 하게 되면은, 자, 그만큼 사업 시행자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100분의 125, 즉 25% 더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주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조합 입장에서 이게 25% 완화해주고 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금 이상의 영업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 해줬을 때 25% 용적 완화가 득이 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거의 안 써요. 그 시험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동요권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하려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령상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은, 자,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동요건이, 자, 단지 전체를 할 때 각 동별, 자,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이렇게 이 동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여기에 이 단지 안이, 그래서 여기에 A동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동도 있고, 자, 여기에 C동, 그 다음에 D동, E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 받아야 되고, 각 동별로 과반 동의 받아야 되죠. A, B, C, D 다 과반 동의 받는데 여기는 못 받았어요. 한 동의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동요권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 동을, 요만큼을, 이 동을 빼고 재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느냐? 이 부분을, 토지를, 자, 뭘 해버린다? 분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분할되는 면적이,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되더라도 요거 분할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D동 입장에서는 자 이거 빼고 나머지는 재건축하는데 자기들 빼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재건축 한동안 재건축 안 되겠죠. 사업성이 없어서. 네. 예, 그냥 영원히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빼고 가겠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빼고 가겠다라고 협의 들어오면은 이동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죠. 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압박용이에요, 이거 소위. 동의 안 하면 너 빼겠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게 가는 건데, 자, 그럼 왜 이동은 동의를 안 할까요? 이동. 알바기. 자, 이동은 삶이 자 괴롭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왜 삶이 괴롭냐? 자, 막날 부부 살면 사채. 예. 또 자식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돈이 들어와도 인해 나가고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는 예, 동의가 안 된다. 예. 막 삶이 바쁘니까 싸운다 바쁜데 뭐 동의를 해.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풍수학적으로 어느 동이 가장 좋을까요? 풍수학적으로. A. 아니면 그럼 C. C동이 제일 좋죠. C동이. 왜냐? 우리 옛말에 배산임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뒤에 주택은 산을 뒤에 받치고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게 주택단지 내 도로죠. 도로는 뭐로 보느냐? 물수로 봅니다. 물수는 돈으로 봐요. 돈이 흘러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동윤 자 물수 돈이 흘러가는 거 보고 있죠. 네. 뒤에 여기 배산 역할을 해줍니다. 뒷동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편안한 거예요. 돈도 잘 들어오고 뒤로 빠지지도 않고. 그 제일 나쁜 곳이 어디냐? 이다. 왜?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온 쪽도 다 나고. 다른 게 없네. 예. 그 다음 나쁜 데가 어디예요? D. A. B. B가 나쁜. 우리는 막히는데요. B는 들렀죠. 네. 이게 다 빼갑니다. 다 빼갑니다.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놈이 어디까지? 그 다음 B보다 나은데 D. D가 나쁘고 A. 자 A나 D가 그 다음. 저도 배산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데 뭐 C. 그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잘 보고 받으세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풍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미분양대가 있는데 가보면 전부 다 남아있는 거 요거 남아있어요. 가보면 사람들 귀신같이 합니다. 이거 남아있지. 이거 남아있을 택이 없지. 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남아있고. 그래서 그럴 땐 산다 안 산다? 안 사야지. 그 골치 아픈데 말라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묘를 쓸 때 뭐 조상의 부도탑 같은 거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이 이렇게 자 흘러가죠. 이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강이. 자, 그러면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을 때 A산, B산, C산 있을 때 명당이 어디요? C. 앞에. 자, A가 명당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말아 설명해줘. 응? 자, 요 A산에 묘를 써야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걸 보죠.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걸 봐야 돈이 들어옵니다. 최고 안 좋은 자리가 뭐요? C. 이 자리에서 묘를 쓰면은
강물이 흘러나가는 걸 보죠. 예, 자손 대대로 거지돼요. 예. 그러면 C에서 우리 산소 C에 있다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장을 해야지 100% 이장해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집안 거들나요. 재산 다 빠져나갑니다. 쭉쭉 빠져나가요. 예.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재산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당장 보는데. 예. 자, 그리고 B는 무예무득하요. 여기는 덕도 없고 실도 없고. 왜? 강을 물만 있는 것만 바라보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예. 우스갯소리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에 사는 사람은 반대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 빼고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게 2번 내용입니다. 2번 맞아요. 3번에 자 보시면 이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할 때 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에 있는 소유자 있죠? 협의합니다. 너가 동의 안 하면 빼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죠. 4번에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장 문수 등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의 분할 선상에 위치할 경우에는 건축의 심의 거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분할 선상에 위치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분할하는데 이 분할한 이 선에 건물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 선상에 건물이 없어야 자 이렇게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자 사업 시행 인가나 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줍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29쪽 보세요. 129쪽에. 자, 129쪽에 보시면 4번에 용적률에 관한 특례라고 나가 있죠.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국회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용적률 완화 적용해 줍니다. 어떨 때 박사는 1번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자, 그 다음에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또 그 외에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의 대책을 수립했을 때는 이렇게 25% 완화해준다 이 뜻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1번이 거기에 해당되고 5번에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보시면은 1번에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조합 설립의 동요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되는 토지 면적이 건축부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2번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 협의 등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분할 청구를 할 때 토지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그 위에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죠. 거기 3번이고 토지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4번이고 사전에 조합설립 같은 거 보시면은 토지분할에 청구할 된 경우에 시장 군수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동요권 미달되더라도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자, 조합 설립의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거 인가를 미리 받으려면 조건이 있죠.
당해 토지 건축물이 관련된 토종 소유자 수가 전체 10분의 1 이하일 것.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분할 선상에 위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관계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갖추면은 자 미리 사업 시행인가도 해주고 조합 설립인가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하시고, 자 12번 문제 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자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동의 여부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30일 내 촉구합니다. 2번 촉구받은 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30일 내 회답해야 되고, 기간 내 회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답하면서 본다. 틀렸죠? 회답 기간은 30일이 아니고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3번 사업 시행자는 이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4번의 사업 시행자 매도 청구 소송에 통하여 법원의 성소 판결을 받은 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할 경우에는 법원은 성소 판결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미리 모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5번 사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준공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4번, 5번은 매도 청구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요약집이 없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세요. 자, 나머지 1, 2, 3은 요약집에 128쪽을 봅니다. 자, 128쪽에 보면 3번에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1번에 자, 동의여부 해답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촉구합니다. 그게 1번 맞죠? 양가로 2번의 해답기한 보시면 1항의 촉구받은 토종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죠. 회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네. 30일 내가 아니죠. 3번의 부동의 간주 2항의 기간 내 회답하지 않는 경우 그 토종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자, 3번이 그게 해당되니까 맞고, 4번의 매도 청구 시기 보시면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종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이는 이제 조합이 될 수 없는 자죠. 자, 이 자에게 건축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 2, 3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1, 2, 3은 해당되고, 2번이 틀린 이유가 30일이 아니죠. 2개월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주관경 개선 사업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관경 개선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3종 일반주요 결정 고시 때문에 본다. 틀렸죠. 자, 주관경 개선 구역은 그 시행 방식에 따라 2종 일반주거 될 수도 있고 3종도 되고 준주거적 될 수 있죠. 무조건 3종은 아닙니다. 2번 이의 경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받을 때 부동산 등기할 때 공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죠.
4번 주관경 개성구역 안에 도시분객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어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번에 사회도 불구하고 대지도로 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129쪽 보세요. 자, 129쪽에 제일 밑에 보면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찾았습니까? 1번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 갈로 떼음시고 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자 공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의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거기에 양가로위원회 주관경 개성구역에서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공객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영어로 다 정합니다. 거기 4번이니까 4번 맞고, 3번에 4번 시행자는 주관경 개성구역 안에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관계 갈로 떼놓으시고 건축물 높이 제한 자 갈로 떼놓으시고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5번이죠. 자, 내려가서 7번에 다른 법령 적용의 배제에 1번 세분된 주거지역까지 보시면 주관경 개성구역은 당해 정부의 지정 고시일에 국계법에 상 다음의 주거지역으로 보는데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1번 정비사업이 개인보전 정비 개량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죠. 자, 정비사업이 수용 방식, 가르쳐 공객 방식으로 시행될 때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 때문에 1번이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이 건설 공급할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계에 따로 정한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도 볼 수 있죠. 거기 방금 푼 문제의 2번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시험에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쪽으로 가서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남은 것을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3주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풉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워낙 문제가 많아나니까. 자, 4번 문제 찾았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분양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기가일주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대에 속하는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부터 5년 내에 투기가일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투기가일지구에서 정비사업 합니다. 그 분양 대상자 한 번 되었죠? 그럼 5년 안에 다시 못 됩니다. 이번에 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업시행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분양 신청에 대한 종료일로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해야 된다. 그게 틀렸죠? 자, 분양 신청 종료일이 아닙니다. 종료일이 아니고.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해야 맞습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수용제기를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5번은 사업시행자 분양신청에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132쪽을 보세요. 132쪽. 자, 132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양갈로 6번 분양 신청 제한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보시면 사망부터 왕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신청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군의 분양 대상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 일갈로부터 띄어놓으시고 부터 5년 내에 투기과일지구에서 사망부터 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투기과일지구 한번 분양 대상자 선정되면은 다른 분양 투기과일지구 정비사업에 또 분양 대상자 되려면 5년이 지나야 된다 뜻이죠.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다시 그 다음 다만다 보시면 상속이나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혼 조장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여름 34평짜리 하나 받으면 제 아는 분도 요 최근에 올 상반기 하나 받았는데 12억인가 13억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딱 이제 입주 딱 하니까 돌아서니까 24억 합니다. 그 얼마 올랐어요? 12억 올랐다. 예. 그러면 여기 됐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12억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가정을 지킬 거냐? 고민해야 되겠죠. 예. 그럼 12억을 챙겨야 되죠. 그럼 이혼합니다. 예. 그렇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면은 뭐 다시 합칩니까? 뭐 그냥 그로 살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구에 정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신청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처리한 자, 또 투기과일지구 내 분양 신청 제한에 따라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등등 이런 자들이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해야 되죠. 자,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분양 신청한 종료일부터다 해서 틀렸다. 양갈로 이번에 수용재결 및 매도청 소송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방금 본 문제에 4번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5번 주문은 그 밑에 내려가면은 3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 5번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세요. 6번. 자, 6번 찾았습니까? 네.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종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해야 된다. 자, 보면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는 자,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경매 처분하는 게 아니고 손실 보상에 관한 뭘 해야 됩니까? 협의를 해야 되죠. 경매 처분한다 해서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은 이후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야 되죠. 네.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부담 시가 포함되고 3번 가밀업재권역 밖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가밀업재권역 밖의 재건축 사업이죠. 원칙적으로 소유한 만큼 줘야 돼요. 소유한 만큼. 그 다음에 5번에 재개발 사업의 토종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한다. 틀렸죠.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돼. 1주택.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나머지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133쪽을 봅니다. 133쪽. 자, 이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권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해야 되죠. 1번이 경매 처분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3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 신청에 있어서 1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보면은 박스 안에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자, 1번이 분양 설계곡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방갈로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된 날 기준으로 가격도 들어가고 6번에 보시면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은 부담 규모, 부담 시기도 들어가야 되죠.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 관해서는 요약집 135쪽에 보시면, 자, 거기에 5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이 되어 있죠. 자, 1번 수립 기준의 박스 안에 보시면 방갈로 1, 2, 3, 4가 있고 밑에 참고표 되어 있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1주택 공급 원칙은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적용합니다. 이 주관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하나 주는데 만일 최대로 물으면 2개까지 준다.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재개발 사업은 1주택을 줍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를 보세요.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한다 해놨죠. 자, 그래서 거기에 1번에 가밀업재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1주택만 좀 돼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느냐. 요약집에, 자, 거기에 138쪽을 보세요. 자, 138쪽 제일 밑에 보시면 양갈로 2번에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받은 후, 자, 기존 건축물 청구하니까, 자, 방금 푼 문제 2번이 틀린 이유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가받으라면 안 되죠. 철거 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아야 기존 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봅니다. 8번. 자, 8번 찾았습니까? 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합원 분담 규모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있는 날부터 15일 내에 시장 구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한 경우 시장 구성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3번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한 경우에 시장 구성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 통지해야 된다. 자, 인가 신청하면 인가 여부는 30일 내 통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거는 타당성 검증이 지금 요청된 경우죠. 그럴 때는 60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60일.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4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간 날 기준한 가격이 포함이 되고, 5번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4번 질문부터 봅시다. 요약집에 어디로 보시느냐면은, 자, 133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자, 자수형 1번이 분양 설계, 3번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 추산액도 들어가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갈로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날 기준한 가격도 들어가죠. 그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기준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은 요약집 어디 보시느냐, 136쪽 보세요. 136쪽. 자, 136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7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을 하기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군수는, 자, 인가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지합니다. 30일 원칙이지만 간로안에 다만 시장 군수는 1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 통지하러 들어가 있죠. 타당성 검증 요청되면 60일 내입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시장군수는 인가한 때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는, 자, 거기에 공람하거나 또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는 때는, 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분양 신청한 자에게 공람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해 줘야 되죠. 거기 5번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양갈로 1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1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면 타당성 검증을 무조건 요청해야 돼요. 2번에, 자, 관리처분 계획의 조합원 분담 규모가 분양 공고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이 늘어나면은 이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때도 요청해야 됩니다. 거기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타당성 검증 요청은 여러분 정비법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이고, 앞에는
공사비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어요. 111쪽에 있습니다. 111쪽에. 어쨌든 둘 다 타당성 검증에 관해서 올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11쪽에 공사비 타당성 검증 요청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봐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거기에, 자,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자, 11번 찾았습니까? 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최대죠, 최대. 자, 그래서 기역의 과밀억적 권역 내 재건축 사업 지구에 1세대의 새 주택을 소유한 자. 자, 투기가일지구 조정대상지가 아닙니다. 자, 과밀억적 권역 내라고 해놨죠. 그 과밀억적 권역에서는 3개 가지고 있으면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죠. 3개까지. 그 다음에 니은의 과밀억적 권역 외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구에 1세대가 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투기가일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자, 이랬을 때 과밀억적 권역 외 지역의 재건축은 소유한 만큼 다 줘야 돼요. 그럼 3개 있으니까 3개 줄 수밖에 없죠. 기역도 3개고 니은도 3개.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136쪽 보세요. 136쪽에. 자, 거기에 관리처분계 기준에 관한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나에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나 찾았습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과밀억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줘야 되죠.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니은이 여기에 해당되죠. 과밀억적 권역 외니까 3개 가지고 3개 다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라 보세요. 라. 과밀억적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이라 했죠. 의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개까지 준다? 3주택. 그래서 기업은 결국 최대니까 3개가 줄 수 있죠. 그래서 3개가 답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자, 거기에 12번 문제.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 앉아 있으세요. 네. 좀 앉아 있으세요.